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다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모션 빌더 업데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24 버전부터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2026 버전까지 어떠한 좋은 기능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션 빌더로 돌아와서 어떠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근데 각각 버전으로 봤을 때는 업데이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24 버전부터 2026 버전까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돼서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반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모션 빌더 파일을 여러분들이 엑스포트하고 임포트 할 때 기능 업데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파일 가서 모션 파일 엑스포트 가서 제가 그냥 이름을 뭐 직접적으로 만들 건 아니고요.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 옵션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프레임 레이트라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이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 프레임 레이트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을 때는 클릭을 해서 원하는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엑스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선택하게 되면은 커스텀으로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이썬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가게 되면은 아마 2023 버전까지는 파이썬 에디터 파이썬 에디터 이거 하나만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4 버전부터는 여기 보면은 스테이터스 바라는 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바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파이썬 에디터 창이 열리게 해주는 파이썬 스테이터스 바가 2024 버전에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도 하지만은 일부분을 또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고 일부분만 선택해서 엔터키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 실행이 돼서 어떤 값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토리 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2024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매틱 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케매틱 뷰 업데이트는 뭐 큰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케매틱 뷰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특히 이제 여기 있는 노드들을 이동을 할 때 언두가 되게끔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케매틱 뷰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고 이런 노드들을 움직인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노드를 움직인 거까지 언두 리드 되게끔 2024 버전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비디오 쪽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 임포트를 해놨는데, 자,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임포트 할 때 보면은 왼쪽 하단에 보면은 Enable Embedded Timecode라는 여기 메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클립의 첫 번째 프레임에 사용자가 지정한 타임코드 값이 표시되게끔 설정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타임라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마커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 마커가 있고 그 다음 타임 마커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글로벌 마커하고 타임 마커를 이제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커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마커를 실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커를 실수로 움직이지 못하게 락을 걸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글로벌하고 타임 마커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락 올 하게 되면은 아이콘 밑에 이런 식으로 열쇠 표시가 생성이 돼서 더 이상 마커를 선택해도 움직이지 않게끔 요번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요번이 업데이트가 아니고 2025 버전에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셋 브라우저 가서 제가 캐릭터 액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캐릭터 컨트롤 패널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대칭이 되게끔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액터 같은 거를 위치 값을 잡을 때 보면은 양쪽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뭐 요거 하나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액터가 제가 이제 필요 없어서 액터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여기 특히 이 내비게이션 창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바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딜리트 키 역할은 항상 뭔가 오브젝트를 딜리트 할 때 보면은 딜리트 컨펌 요거랑 똑같은 기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딜리트 눌러주면 바로 딜리트가 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딜리트 기능도 2025 버전에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constraint 쪽에 업데이트 된 게 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spline IK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line IK를 만들고, 자, 여기서 자, 뼈를 하나 선택을 하고, 자, 첫 번째 뼈, 다음 마지막 뼈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onstraint이라든가 특정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는지, 어떤 조인트를 선택했는지, 그걸 이게 또 이름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좀 약간 직관적이지 못하죠. 자,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Scene Select Object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컨스트레인트에 적용된 오브젝트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건 2025.1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IK 경우예요. 스플라인 IK 경우 컨스트레인트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조인트가 직선이 아닐 때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직선이 아니어도 할 것이냐 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선이 아닐 때에도 스플라인 IK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파일을 불러올 때 하나 더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세팅 프레퍼런스에 가서 자, 로딩이라는 항목을 가시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FBX 파일을 불러올 때 UV 좌표값이 뭐 누락이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적이 이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2025 버전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Strict File Conformity Check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활성화되면은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성한 씬 같은 경우 매우 이제 간단한 씬이기도 한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간단한 씬이 아니라 복잡하고 무거운 씬, 그리고 또 특히 뭐 그룹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을 때 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그룹을 선택을 할 때 선택이 보다 잘 될 수 있게끔 성능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캐릭터 보면은 제가 레이어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몸통이 선택이 안 되게끔 제가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하시다가 몸통을 내가 이렇게 선택 못하게 한 얘를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여기 와서 이제 뭐 이거 선택 가능하게끔 했는데 이렇지 않고 이제 단축키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없는 오브젝트도 선택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2026 버전에 업데이트 됐고요. 네, 다음에는 이 스토리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토리 작업을 하실 때 보면 특히 여기에서 이제 캐릭터 제가 애니메이션 넣어놨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Assign Source to Destina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데이터의 소스 값이 어디에 있는지 그 연결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조인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저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이 캐릭터도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을 때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여기 서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쉽게 오브젝트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모션 빌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캐릭터 쪽, 캐릭터 애니메이션 클립 만들고 하는데 많이 쓰시는데 모션 빌더에서 이제 샷 트랙이라고 해서 이런
카메라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쪽도 충분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추가를 했는데, 모션 빌더의 인터페이스가 되게 오래됐고 그 인터페이스를 개선을 하려고 많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4K 모니터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션 빌더 인터페이스는 좀 약간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이 샷 트랙인데, 샷 트랙에서 이런 식으로 트랙이 점점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여기 영역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조들을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샷 트랙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기가 너무 이게 정보들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2024 버전에서는 얘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화살표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여러분들 클립 작업할 때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클립이 여러 개 있을 때 얘를 한꺼번에 줄이고 싶어, 속도 타임을 줄이고 싶어 할 경우 그게 안 됐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고 줄이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안 줄여지고 내가 줄이는 얘만 줄여졌는데, 이번 2025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클립을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USD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SD는 2025 버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USD 파일을 불러오려면은 윈도우 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USD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테이지를 누르고 원하는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불러오죠. 자, 지금 보면은 약간 스테이지가 누워서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은 스테이지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에서 X값으로 마이너스 90도 하고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D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치를 다시 잡아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USD는 2025 버전부터 여러분들이 임포트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USD를 불러왔는데 파일 그 데이터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상단에 보면은 렌더 있죠. 얘 클릭을 해보시면은 기본으로 디폴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로 돼 있을 경우에는 USD 데이터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USD 렌더를 눌러서 보시면은 USD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2026 버전에서는 이 프레임 옵셋하고 릴로드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애니메이션 파일을 불러왔고요. 여기 캐릭터가 한 명 있죠. 그래서 움직이면은 자, USD 캐릭터를 하나 불러왔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프레임 옵셋은 이 USD 파일 캐릭터에 있는 애니메이션 값에 이제 옵셋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셋 값을 조정해서 약간 타임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릴로드 버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USD 배경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배경팀에서 USD 배경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2025 버전에서는 다시 얘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근데 2026 버전에서는 그러지 않고 이 릴로드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업데이트된 USD 파일을 다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단축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씬 같은 경우는 테이크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테이크를 한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테이크를 한 뭐 4까지 만들어 볼까요? 제가 이렇게 테이크가 여러 개 있을 때 보면은 테이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불편하죠. 그래서 테이크가 많은 것을 작업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게끔 단축키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Shift하고 컨트롤 두 개 조합을 하는데요. 일단은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화살을 위로 누르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테이크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래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 테이크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는 테이크 하나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이브 버튼에 대한 것도 단축키가 추가됐는데요. 그냥 컨트롤 S 누르면 세이브가 되지만 컨트롤 Shift 누르고 S키를 누르게 되면은 세이브 에즈가 되게끔 또
새로운 키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뭐 다양한 게 업데이트 됐는데요. 아까 전에는 제가 모션 빌드에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제가 추려봤고, 이번에 간단히 또 다른 업데이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 버전에서는 콘솔창 명령 프롬프트 옵션이 추가가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마이너스 콘솔을 사용해서 콘솔창을 열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 수치에 대한 정밀도도 개선이 됐는데, 이게 이전에 좀 약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5.1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수점 자리 세팅하는 곳이 있죠. 세팅 프레퍼런스에 있는데, 이거를 세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설정을 할 때 이 자릿수를 무시하고 이상하게 자릿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수점 자리를 강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키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케마틱 뷰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정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키보드 컴피그 파일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하게끔 요번에가 아니라 2025.1이죠. 거기에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 또 스토리 툴에서 숏컷이 또 추가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컴피그 파일에서 이걸 지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트랙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인서트 애니메이션 파일이라든가 인서트 커런트 뭐 테이크 등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컨피그 파일에서 설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025.1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트랜스포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저기 보면 뭐 마야에서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고 뭐 플레이백 스피드 조절하고 그 창이죠. 거기에서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 그리고 속도 스피드, 그 다음 커스텀 스피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컴피그 파일이라든가 또는 파이썬 툴의 키보드 숏컷 에디터라는 창이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키를 지정해서 쓸 수 있게끔 2025.1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 버전에서는 위에 펑션 키 중에 F13에서부터 F14까지 여러분들이 펑션 키를 지정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파이썬 툴의 키보드 숏컷 에디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워 옵션 강화가 2025.1에서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플러스를 할 때 거기 있는 설정 값들 있죠. 그런 설정 값들이 이전에 한번 설정을 해놓고 파일을 저장을 하고 새로운 씬을 불러와서 다른 작업을 한 다음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전에 했던 설정 값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플롯 옵션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파일에 그 정보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션 빌더를 사용 중에 이제 크래시가 났을 때 자동으로 그에 대한 보고서가 오토데스크로 전송이 되게끔 2025.1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컨트롤 있죠. 프레임 레이시 변경이 됐을 때 그게 변경하는 그 순간 콜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2026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리눅스에서 FB 에디터 컬러 속성 값이 특정 값을 벗어났을 때 모션 빌더가 충돌이 일어난 문제를 좀 해결했고요. FBX 파일 안에 HUD에 관련된 정보값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2026 버전에서 됐습니다. 스토리 클립의 일부 속성값들이 UI와 다른 것 이름이 다른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했어요. 예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저도 정리를 했지만은 봤을 때 되게 헷갈리는 게 좀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UI property name하고 SDK property name 그리고 internal property name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되게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전 것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마크인이 SDK property name에도 있는데 UI property name은 마크 한 칸 띄고 in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좀 약간
뭐 중복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개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이 이제 비활성화되기 전에 바로 그 비활성화되는 이벤트에 대한 콜백이 될 수 있게끔 추가가 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고객들이 모션 빌더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요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2024 버전부터 계속 보시면은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 모션 빌더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발팀과 얘기를 했을 때 코로나 이후로 모션 빌더의 사용량이 한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그 20%가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 때문에 그렇게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션 빌더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개발팀들도 그걸 보고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개발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개발팀이랑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